자, 8페이지에 부동산 이중매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중매매는 말 그대로, 자, 여기 매도인이 매수인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다시 또 매수인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그러면 요 이중매매 요거는 첫째, 원칙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계약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계약 자유 원칙, 자유 경쟁의 원칙상 이중매매계약은 유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도 유효고 이 매매계약도 유효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등기 가지고 오는 사람이 집주인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임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계약 요게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 즉 배신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즉 갑은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을한테 성실하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이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무에 위배돼서 다시 병하고 계약 체결을 이전 등기해 줬으니까 이런 배신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2매수인 병이라는 사람도 갑의 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 이중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자 제2매수인 병이라는 애가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자 병이 요 계약 체결할 때 갑하고 을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했네 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거는 이 이중매매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악의하고 악의를 넘어서서 그 악의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그게 적극가담이고 제2매수인이 악이다라고 하면 이중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중매매계약은 제2매수인 병에 선악불문하고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악의를 넘어서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요래 되면 요거는 자 우리 악의 아는 거 자 악의를 넘어서서 막 협의하고 이래 되면 그게 적극가담입니다. 단순히 아는 거하고 적극가담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악인지 적극가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험에서는 적극가담이란 말을 반드시 써줍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됐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이중매매계약이 이렇게 무효가 되면 요 계약이 무효하면 여기 등기도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등기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 등기도 무효니까 이제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명의에 무효등기를 어떻게 말소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을은 병명의 무효등기를 직접 니 반사회적인 행위 했으니까 니 등기 무효야. 그러니까 너 말소해. 그래서 직접 말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직접 하면 뭡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갑한테 대해서는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거를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위 혹은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 요겁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채권자가 요 두 명사의 계약이 너희들 계약이 하는
라는 걸 이유로 이 계약을 확 취소하고 이 등기를 열로 말소시키고 열로 옮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소위 말해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취소권자는 우리 취소 사유는 제4강착 취소권 제4강착 대승 대리인 승계인 이런 애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제3자인 채권자가 이걸 확 가가지고 나무 계약을 확 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도 아닌 애가 가가지고 뭐 그리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뭐 위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야 이거 깨 해서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거래 안전을 아주 엄청나게 위협하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요건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전채권 더하기 사해행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즉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 되고 그리고 채무자의 행위 자체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 침해행위, 해로운 행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해행위 해서 이렇게 금사 금전채권 더하기 사해행위에 해당이 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채무자의 행위 자체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맞죠? 사해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금전채권입니까? 등기청구권입니까? 등기청구권. 금전채권 아닙니다. 그래서 금전채권이 아닌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 보존을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되고 난 무효인 요 계약에 기해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정이라는 애가 선의의 전득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다시 등기를 넘겨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정은 자신의 등기에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야등기도 말소를 해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우리 아까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무효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전득자 야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는 선의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가 대위 해가지고 이거 말소합니다. 말소 해가지고 결국 이거 갖다 놓고 요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 규정 없다라는 거. 요까지입니다. 자 그럼 5개. 자 첫째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다. 자 둘째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게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배임행위 더하기 적극가담. 그거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렇게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자 제1매수인들은 제2매수인 병명의 등기를 어떻게 말소할 수가 있느냐. 무효등기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되느냐 대위밖에 안 되느냐. 대위입니다.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자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금전채권이 아니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고래 5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게 좀 외워놓으시고 그리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 좀 더 세밀한 내용이고 정교한 내용들은 그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따듬어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고 덤벼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 한 5개 정도만 기억해 놓고 그리고 그 외에는 문제를 풀면서 즉시로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다듬어 나가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자, 그거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보면 보이실 겁니다. 보이죠? 자, 이게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참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 104조에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는데, 자,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냥 대부분 다 판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게 103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도박행위도 있고 아까 첩계약도 있었고 뭐 많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다라는 겁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 하나의 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4조를 보니까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재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현재의 공정을 잃은,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문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해석입니다. 그러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셋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셋 중에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 이상만. 그리고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공박 외에, 경제적인 공박도 공박인데 정신적인 공박, 심리적 공박, 이것도 공박입니까? 공박 아닙니까? 공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겁니까?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그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즉 대리행위를 했는데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박, 경솔, 무경험, 이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즉 대리행위에 있어서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또는 무경험은 뭡니까?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공본, 경무대.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됐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거와 관련돼서, 현저한 불균형과 관련돼서, 우리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다만, 근데, 증여, 뭐, 혹은 무상행위, 혹은 기부행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불공정성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리고 경매도 불공정성에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것도 무효인데, 근데 무효인데 얘도 무행위 추인, 무행위 전환, 요 문제인데 추인 안 되죠? 무행위 전환, 이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하시죠. 자, 우리 무효행위, 자, 나중에가 아니고 우리 다음 주에 41페이지 미리 한번 볼까요? (4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그 표가 하나 나오죠. 예, 박스에 표가 나오는데 무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자, 요건데, 근데 뭐 크게 구별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무행위 추인하고 무행위 전환, 요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자, 현재 요 법률행위가 요만큼 여기 무효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효사유, 요거를 적극적으로 치유해서 완전한 행위로 한번 만들어서 유의한 행위로 써보자. 요게 무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자, 무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 부분 그냥 떼버리고 유효인 부분만 가지고 이거 유효한 법률행위를 한번 써보자라는 겁니다. 요게 무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크게 구별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반이 썩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썩은 부분 이걸 어떻게 치료 잘 해가지고 완전한 사과로 만들어서 먹자라는 겁니다. 그게 추인입니다. 그리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부분 그냥 잘라내버리고 안 썩은 부분 먹자라는 겁니다. 그게 무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무행위가 추인 전환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강행규정에 위반된 행위, 강행규정 위반돼서 무효, 그리고 103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 그리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무행위 추인 전환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요 세 개, 반사회적인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 야들은 시당초 독사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사가니까 이래 치료해도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독사가 반점 썩어보면 띠내도 이 부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 안 됩니다. 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는 무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무행위 전환은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무행위 전환은 시험이 거의 잊혀진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판례도 없고 조문도 거의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데 야 때문에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유의를 하십시오. 자, 요렇게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략적으로 한번 중요한 게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재의 공정을 잃어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에 악이 이게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9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쭉 보십시오. 그거 고려 보시고, 11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요거는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제3절 법률행위 해석 11페이지 나오는데, 그거 보지 마십시오. 자, 요렇게 해놓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 하나만 확인하고, 의사표시로 들어갈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되겠는데, 자, 요겁니다. 자,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 그게 뭡니까? 무상행위입니다.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1번 바로 맞습니다. 정답. 2번 피해자의 공박 상태가 인정이 되면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공박 상태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따로 뭡니까? 폭리행위의 악의. 그러니까 이거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2번 옳게 고치면 요래됩니다. 피해자의 공박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인정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2번 틀렸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 있다. 요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가지고 야, 이거 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래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추인이 되는지 전환이 되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래 돼버리면 시험장 가면 이건지 이게 추인인지 전환인지 이러면 피곤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정확하게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행위 전환, 요거만.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도 사족을 단 게 전환, 이건 거의 잊혀진 조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38조는 거의 뭐 조문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야 때문에 이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더라도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부재소,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입니다. 이게 바로 부재소의 합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계약 자의 원칙상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해 놓고 나중에 계약 위반했다라는 걸 이유로 소제기하면 법원에서 뭡니까? 야, 네가 앞뒤 말 다르네. 분명히 문제 생겨도 네 소제기하지 않기로 했잖느냐. 그러니까 네가 뭐 아무리 억울해도 해도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예, 부재소에 합의해 놓으면 이제 더 이상 소제기 못 합니다. 예, 그리고 하면 이유 없음에서 전부 기각입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요겁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에 이게 만약 불공정하더라도 이거를, 자, 이거를 가지고 소제기하지는 말자라고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공정한. 네, 그래서 자 4번에 자 쌍무 계약이, 즉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이 돼서 무효라면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의 합의도 따라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4번. 자, 그것도 틀렸고 5번입니다. 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후에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급격한 급부의 불규정이 발생을 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정한 행위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법률행위시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불공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예, 이제 뭐 불공정, 급부와 반대습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그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11페이지가 아니라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시면 의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불공정성의 판단 시기에서 법률행위시, 아까 반사회성 판단 시기도 똑같았죠? 전부 법률행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자, 일반 당사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판례인데 요거는 자, 조금 눈여겨봐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불공정성의 판단은 법률행위 시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아, 그리고 작년에 세무사 시험에 나온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공박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공박은 경제적 공박,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공박이다라는 거 나오죠. 근데 뒤에 보니까 자초한 공박입니다. 자기 스스로 초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한 공박 상태는 원칙적으로 민법 104조의 공박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이거를 공박 상태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초한 공박은 원칙적으로 공박 상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 세무사 시험에 자초한 공박도 공박이다라고 해서 그게 맞는 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출제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근데 판례가 정확하게는 요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초한 공박은 원칙적으로 이거를 공박으로 인정하려고 그러면 그냥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을 애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게 아직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강조를 들었는데 몰라 올해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도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몰라 거전에 근데 법률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판사님이 서울대학교 계시는 하여튼 판사든 교수님이 쓰는데 자초한 공박이 아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그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리 자초한 공박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정확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무사 시험에는 자초한 공박도 공박이다라고 해 그게 맞는 답으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 그 세무사 시험에 지문으로 나온 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정답 처리가 중복 정답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시험 출제위원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의고사 칠 때도 한 2번 더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여튼 계속 판례 그 표현을 그대로 써놓을 테니까 그거를 좀 익히십시오. 요걸 그대로 자초한 공부하기에서 거기는 체크 표시 하나 해놓으십시오. 자, 요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의사표시인데, 우리 의사표시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셨는지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4번 문제 풀고 한번 들어갑니다. 자, 1번, 의사표시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면 무효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로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예,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옳게 고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유효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유효 무효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문 잘 안 보실 거니까 요거 가지고 그냥 정리하십시오. 예, 그리고 2번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103조. 그러나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규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딱 요까지만 103조 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103조는 선의의 제3자 보기정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요것도 틀렸고 3.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알죠? 무효입니다. 무효.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 우리 취소 사유는 4개. 제사, 강차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3번 그것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다. 무효로 한다라고.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의사표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과실이 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실에는 자, 과실 잘못에는 경미한 과실하고 중대한 과실하고 경과실, 중과실 이렇게 2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중과실이든지 경과실이든지 과실입니까? 과실 아닙니까? 전부 과실 잘못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과실은 경과실, 중과실을 구별 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이 크든지 적든지 잘못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착오에 있어서는 요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러니까 경미한 과실은 있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좀 유의를 해서 봐놓으십시오. 그래서 4번에는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맞습니다. 제3자 사기강박입니다. 요거는 사기강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쯤 한번 보시면 됐고요. 자, 4번 문제 같은 게 하여튼 가끔씩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합니다. 브리타로 소위 말해. 그러니까 근데 제일 기초이자 원래 또 기초 조문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조문 정도만 이제 몇 번 반복하시게 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시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자, 아까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당, 목, 의해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의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이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는데, 근데 이처럼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의사표시 하자가 있다, 이래 돼버리면 요런 경우를 우리가 전부 다 의사표시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이 107조부터 110조까지 자, 조문을 4개 두고 있는데 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요래 5개입니다. 비통, 착사강. 자, 비통, 착사강.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요겁니다. 요거 5개인데, 자, 근데, 자, 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들, 자, 얘들입니다. 야들은, 자, 일단 공통점 2개만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비통 착사강 107조부터 110조 요거는 모든 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통 착사강 요거는 가공주 혹은 신공주에서 가족법상행위, 공법상행위, 그리고 주식인수의 청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비통 착사강 이 조문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각각 따로 별도의 조문들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족법 행위에서 즉 뭐 혼인, 입양 이런 것들에서 착오로 우리 원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가족법상 행위를 착오로 예를 들자면 혼인신고를 딴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입양을 착오로 딴 사람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뭡니까? 무효입니다. 그냥 별도로 별도의 규정들이 다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공주 혹은 신공주, 신분행위, 공법행위, 주식인수행위 혹은 주식인수의 청약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규정들이 따로 있다라고 요래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요거는 비통착사강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 얘는 이제 또 그 유명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여기 다 나옵니다. 자 지금 통정호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 비진의 표시의 무효 내지 취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런 조문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거는 한 문제 정도는 어디 엮이든지 엮여갖고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2개 요것들은 가공주에는 적용이 안 된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려 놓고 자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들 한번 쭉 개관하고 갈게요. 자 일단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경우 요래 나눠지고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도 요 불일치를 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혼자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하고 짜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거 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혼자 알고 있는 경우 요거를 비진의 표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하고 짰다. 요거를 통정의 표시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일치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착오라고 부르고 있고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요게 비통, 착사강 그래서 요래 5종류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진의 표시 요 효과부터 한번 볼게요.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거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다만 아까 우리 4번에 1번 지원에 보셨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뭘 한다라는 겁니까? 예외적으로 무효. 자 통정의 표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것도 뭡니까? 취소사유다라는 거 됐죠? 그래 일단 효과부터 정리를 좁게 쭉 합니다. 요거 됐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보시겠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겁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후의 의사표시 착오.
요게 시험에 대부분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기강박은 가끔씩 나오고, 그리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더 가끔씩 나오고. 자,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만약 여러분들이 중개사 시험을 치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만약 2번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중개사 공부를 참 오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10년쯤 하면 한 2번쯤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분위기 싸한 농담을 해가지고 죄송한데, 하여튼 이렇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기출문제 나오는 것도 다 무시하십시오. 그냥 결론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인데 그냥 결론 원칙적으로 유효.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그냥 농담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담. 그리고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자, 오늘 마칠 때 커피 한 잔 쏠게요 해서 얘기했다라는 거, 그럼 그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안 사면 뭡니까? 나중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현찰로 또 뜯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자, 요까지 해놓고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뭐 유효다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따로 보지 마십시오. 따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통정하고 차고 사기강박에서 요거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 요게 그래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통정 허위 표시. 자, 108조입니다. 조문 보니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효입니다. 근데 2항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우리 비통착사항에는 전부 이거하고 똑같은 조문이 나옵니다. 전항 의사표시의 무효는, 혹은 전항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선의의 제3자 보호 정지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거 됐고. 자, 요거는, 자, 통정 허위 표시, 얘는, 자, 주로 나오면 사례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사례 자체를 하나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그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갑은,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 친구 을하고 짜고, 을한테 이렇게 이전 등기를 맞춰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자기한테 등기가 있는, 자, 요까지가 이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뭡니까? 무효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엮이는 게 사례 문제는 요래 엮입니다. 을은 자기한테 등기가 되어 있는 거, 요걸 기회로 해서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한테 팔아먹고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라고 대충 요런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짜고, 자, 갑의 채권 A를 피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놨는데, 을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정을 모르는 병한테 팔아먹고 이전 등기했다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 이제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갑하고 을하고 짜고 재산을 빼돌리는 요런 행위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갑은, 자, 실제 을하고 을한테 매매할 실제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마치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맞춰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한 것처럼 표시 행위를 했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얘가 혼자 알고 있으면 이건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얘하고 상대방하고 더불어 짰다. 요래되면 뭡니까? 통정 허위 표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자, 우리 무효는 가는 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반환 청구가 안 되든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든지. 근데 대부분의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래서 받은 거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무효 중에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들 있지 않습니까? 야들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돼서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됩니까?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그 30, 잠깐만 7페이지든가 9페이지든가 예, 나중에 다음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39페이지에서 요거 정리할 때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인데, 자, 보십시오.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근데 무효 중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요거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반환 청구 안 된다라는 요 내용입니다. 요거 그때 가가지고 한번 다시 자, 그래서 요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건데, 자, 아까 왜 채권자 취소권 받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인 이중매매. 그래서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금전 채권이 아니니까. 됐죠? 자, 근데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요거는 즉 갑은 A는 채권자는 요 두 명 사이에 자 통정의 표시가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걸 이유로 취소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 여기서 끝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채권자 대위권, 즉 대위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근데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게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한 번 되고 한 번 안 되고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채권자 취소권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는 통정의 표시는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무효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이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근데 이제 을이라는 애가 자신한테 이렇게 등기가 있는 걸 기회로 해서 자, 요거를 병한테 팔아먹고 자, 이전 등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명의 등기도 원칙적으로 뭡니까? 무효 등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등기, 무효 등기가 넘어가면 야 등기도 원칙적으로 뭐다라는 겁니까? 무효 등기가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무효 등기가 돼버리면 나중에 갑이라는 애가 여와가지고 이 등기 무효다 말소해라고 하면 결국 다 말소를 당하는 겁니다. 말소되고 말소 이래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거래 안전이 많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다른 데서는 즉 이게 만약 아까 우리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 혹은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이래 되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샀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야등기도 무효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비통, 착사강, 야들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의사표시에 관해서만 존재합니다. 의사표시, 비통, 착사강 여기에서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야가 만약 선의의 제3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갑은 여기 와가지고 당신 등기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둔 이유는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즉 거래 상대방 내지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이걸 보고 나면 나중에 되면 선의의 제3자는 무조건 보호되는 줄 압니다. 규정이 있어야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의사표시에 관해서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지 딴 데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됐죠? 네. 자, 그거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되니까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는 거 아니면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 무과실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제3자는 선의에게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이거는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자, 제3자 선이냐 악이냐에 대한 입증입니다. 증명은 누가 해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입증 책임은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제도, 그게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만약 이 상태에서 얘들이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갑이라네는 내 땅이다 돌려주라, 병은 나 너한테 샀다 해서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법정 갑니다. 법정 가가지고 자 이제 자, 판사님, 내가 을하고 재산 빼돌렸는데 을이라 내가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내 땅입니다. 그럴 거고 병은 나는 그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다 주고 샀으니까 내 땅입니다. 이럴 거고요. 정작 중에 한 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동남아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뭐 한 2년째 지금 어디 처박혀갖고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병은 뭐 하여튼 법정에서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판사가 보기에는 갑이 나쁜 놈입니까? 병이 나쁜 놈입니까? 판사는 예단을 가지면 안 되죠. 판사 보기에는 갑하고 병 둘 다 똑같은 놈입니다. 아이고 서로 그것도 해결 못해서 이까지 왔냐 해가지고 아이고 나쁜 놈들아 해서 둘 다 똑같이 좋게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판사는 솔직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판사가 좋다 그러면 자, 네가 한 말 증명해봐라. 증명이 되면 뭡니까? 네 말 맞고. 네가 한 말 증명해봐라. 그러면 증명 안 되면 뭡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 앞에서 자기가 나 이렇다 저렇다 하고 지가 한 말 자체에 뭐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거를 진실한 거로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입증 책임 내지 증명의 책임인데 입증 책임은 답답한 사람이 몸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스스로 가가지고 이거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 다 증명해내야 되는, 그래야지 판사가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은 유효가 원칙입니까? 무효가 원칙입니까? 유효가 원칙이죠.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매계약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의 효력이 생겨버리면 불리해진 애가, 답답해진 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주고 샀다든지 혹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 판사님 내 사기 당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불리한 걸 피하기 위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즉 사기꾼이 판사님 나 사기 안 쳤어요 라는 거 증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기 당한 사람이 뭡니까? 다 사기 당했습니다. 즉 계약을 유효로 만들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입증 책임은 자, 무효주장자 내지 취소주장자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계약을 깨고 싶어 하는 애입니다.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 그래야지만 계약이 유효가 돼버리면 내가 불리한데, 그러니까 그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서 뭡니까? 판사님이 계약 유효하이라 무효예요. 그리고 판사님 이거 취소사유 있어요. 그래 나 취소할래요. 요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무효주장자 내지 취소주장자 야들이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그리고 제3자인데 자, 요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제3자는 일단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아까 포괄성계인 누굽니까? 상속인입니다. 당사자와 포괄성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 야가 제3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포괄성계인을 제외하고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즉 기세,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야가 제3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는 아들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자를 우리가 본, 대, 일, 상, 무, 삼 해서
자, 우리 거기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7페이지 보시면 제2절에서 통정의 표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박스 있죠. 해당이 안 되는 자에서 가장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 또는 대리인, 이번에 일반 채권자, 상속인, 그리고 채권의 가장 양도의 채무자, 그리고 가장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제3자, 6번의 허위 표시에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는 자, 혹은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한 자 해가지고 뭐 요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동그라미 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를, 이 사람이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자로 제일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채무자 여기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최근에 34회 2023년도하고 작년 36회입니다. 25년도 문제에 답으로는 6번이 답으로 나왔죠. 최근에 요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6번에서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혹은 당사자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인수한 자에서 요 야가 답으로 출제가 돼서 지금 제가 6번 문제 그걸 지금 곧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요것들은 그냥 본, 대, 일, 상, 무, 삼 해서 요렇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거 실제 시험장 가면 누가 누군지 생각도 안 납니다. 자, 솔직히 우리 시험장 가 4번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라는 사람 이거 기억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외울 게 많아 죽겠는데 이게 어떻게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끝에 자만 본인, 대리인, 일반 채권자, 상속인, 채무자, 제3자 해서 요렇게만 제일 끝에 있는 단어만 봐가지고 본, 대, 일, 상, 무, 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하는데, 몰라, 이거는 작년에 요게 나왔으니까 아마 올해는 전통적으로 요겁니다. 전부를 다 묻는 사례 형식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 제3자 해당이 안 되는 인간들을 몇 개 외우고요.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 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어느 누구라도 무효 주장을 못합니다. 근데 선의의 제3자가 자기 스스로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를 주장하는 거,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요점 정리해 놓고요. 우리 문제 한 문제 보시고 올게요. 문제 보시고 필요한 내용들 더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번 문제.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해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에 대해서 통모해서 통정의 표시가 나오네요. 갑하고 짜고 을한테 재산 빼돌렸다라는 겁니다. 1번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을명의 등기가 무효 등기니까요. 소유자는 갑이고, 그래서 갑은 즉 무효 등기 말소 청구됩니다. 자, 그리고 2번 A는 을에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채권자도 할 수 있겠죠. 만약 갑이 안 하면 대위한다든지 혹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리 행사해서 을명의 무효 등기 말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번 요것도 맞고, 3번 만일 을이 선의의 병에게 이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을이라는 애가 요거를 빼돌린 겁니다. 병한테. 요런 경우에 갑이 선의의 병한테 가서 등기 말소, 즉 무효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는 건 물 건너갔습니다. 대신 야는 팔아먹고 매매 대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배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갑은 뭘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거라도 돌려주라.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원래 물건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원물이 없으면 뭡니까? 대금 반환, 이것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매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요것도 맞고요. 4번입니다. 만일 을이 선의의 병에게 이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5번에
만일 을이 선의의 병에게 이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A는 병에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요게 요겁니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어느 누구라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도 병한테 가서 무효등기다 말소해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4번 그게 틀린 답입니다. 그거 됐고, 자 6번 갑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의 기초에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해당이 되는 자에서 나오는데 기억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제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림도 안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할 수 없으면 뒤에 뭐로 나옵니까? 파산관제인 나오지 않습니까?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파산관제인입니다. 그래서 자 파산관제인 이런 애들은 제3자 맞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다 암기를 해놓으면 헷갈리는데 참. 근데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자 이건 확실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대 일상무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자고요. 해당이 되는 자는 이런 자들입니다. 아파. 자, 아파. 자, 왜? 여기도 그런 표현 안 씁니까? 저기 그 사람을 가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아파. 아픕니다. 아프니까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안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자 가등기 마친 자, 가압류 채권자, 압류를 마친 자 혹은 압류 채권자, 요 파산관제인 요런 애들이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 두 개 다 해외 안 오면 필연적으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기억을 해야 돼요. 저라면 이건 내뼈를 부분 이거를 하겠는데 근데 원래는 구별하는 문제보다는 사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관제 아파 하니까 아프니까 이제 야는 보호받는 제3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 이행을 해서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도 대표적인 제3자입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차주와 통정에서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 즉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인수한 자 혹은 계약을 이전받은 자에서 거기 우리 교재 마지막에 동그라미 6번에 하는데 요게 최근에 계속 답으로 나오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그거 요렇게 한번 그리고 디귿 계약을 인수한 자 야는 제3자에 해당이 안 된다. 야는 당사자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디귿은 그래서 6번에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 자 기업, 니은 요래 두 명입니다. 파산관제인, 보증인. 자, 그까지입니다. 요렇게 해놓고 우리 조금만 쉬시고 차고의 언어의사 표시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고 갑니다.